창식 씨는 단골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여느 날처럼 식당 아줌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묻는다. 창식 씨는 총각 때 어땠어요?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죠? 그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창식 씨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뇨. 뭐 그냥 순진해서 회사랑 집밖에 몰랐죠. 하하. 그녀는 웃으며 가가와 더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창식 씨도 오늘만큼은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뗐다. 저기, 그런데요. 아주머니는 언제 봐도 참 예쁘세요. 나이 드시는 것도 우아하게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창식 씨도 참 고마워요. 호호호. 그 말을 계기로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고 창식 씨는 더 과감하게 다가가 고기로 마음먹었다. 혹시 사귀는 분 있으세요? 순간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와버렸다. 무슨 말을 한 거야? 속으로 자신을 타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대답했다. 없어요. 아직은. 창식 씨는 계속 망설였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동안 품었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아주머니 같은 분이라면 100번도 더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진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창식 씨, 그런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창식 씨가 관심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40대 아줌마잖아요. 창식 씨처럼 젊은 총각한테 그럴 순 없죠. 그 말의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결국 그날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남긴 채 헤어졌다. 그 후로도 창식 씨는 가끔 그 식당에 갔지만 그녀는 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창식 씨는 마음속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친구들과 진탕수를 마시며 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창식 씨. 저예요. 식당 아줌마요. 웬일이세요? 아주머니가 먼저 전화 다 하시고, 네. 한참 안 오시길래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그냥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 그럴 리가요. 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들르실래요?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날 밤 9시 식당 문이 닫힐 무렵 창식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했다. 그녀는 미리 일을 정리해 놓고 창식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술자리를 시작했다. 창식 씨 그때 했던 말 진심이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진심이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던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창식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왜 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뇨. 무슨 일인데요? 10살 많은 아줌마.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다. 이어진 그녀의 고백은 창식 씨의 가슴을 울렸다. 저 사실 이혼하고 나서 쭉 혼자였어요. 외로웠죠. 그래서 오늘 창식 씨랑 함께 취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둘은 긴장과 설렘이 섞인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다. 그날 밤 술잔은 끝없이 오갔고 그들의 마음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3달. 나도 어느덧 본가에 눌러앉게 되었다. 집에 돌아가 봐야 반겨줄 사람은 없고 30대 중반에 접어드니 가볍게 술 한잔할 친구들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고독을 달래기 위해 내 발걸음은 작고집 앞에 새로 생긴 조그마한 돼지국밥집으로 향했다.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에 3,000원짜리 소주 한 병. 그 조합으로 기분 좋게 취한 뒤 잡생각 없이 집으로 향하는 게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다. 그런데 그 국밥집 주인, 딱 보기에도 눈에 확 띄는 10살 연상의 돌싱 아줌마였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도톰한 입술에 매력적인 미소가 떠올라 여기가 국밥집인지 한순간 헷갈릴 정도였다. 그녀는 웃을 때마다 순수해 보이면서도 가끔은 새끼가 넘치는 눈빛으로 나를 마주했다. 의상도 늘 몸에 딱 달라붙는 옷들만 즐겨 입었는데 그 모습에 국밥집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다. 윤곽이 뚜렷한 몸매와 육덕진 그녀의 몸짓에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였다. 어서 오세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그녀가 상냥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국밥을 주문하자. 손님은 살코기 좋아하시니 고기 듬뿍 넣어 드릴게요.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귀여웠다. 자꾸 내 혼자 술 마시고 가는 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어느 날은 내 옆에 슬며시 앉아 잘생긴 총각이라며 술잔을 채워줬다. 아무리 봐도 이 국밥집에는 아깝게 느껴지는 인물이었지만 극기 넘치는 눈웃음과 돛대 섞인 말투에 속절없이 끌렸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단골 손님이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술잔을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친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국밥집을 찾게 되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수육을 시켜 술을 홀짝이고 있었다. 늦은 밤 아줌마는 빈속에 술부터 마신다고 걱정하며 국밥 한 그릇에 공기밥을 말아 서비스로 내놓았다. 깊고 진한 사골 국물에 수육까지 듬뿍 넣어낸 그 국물 맛은 내가 이제껏 맛본 것 중 최고였다. 그러다 아줌마가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며 샤터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도와주고 나니 영업은 끝났지만 한 잔 더 하고 싶다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더 마시다 보니 우리 눈길이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려갔다. 결국 그녀가 사는 국밥집 뒤편의 단칸방에서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10살 어린 나를 서방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2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지만 연애 중에도 성격이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나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아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 같이 살다 보니 성격 차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저도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아내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욱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때마다 이혼 얘기가 오갔죠. 아이 조금 더 크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며 버틴 게 벌써 4년을 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부 생활만큼은 너무 잘 맞아서 싸울 때는 끝을 모르고 싸우지만 부부관계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육아 문제, 맞벌이로 인한 스트레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툼은 끊이질 않았죠. 결혼도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생각에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더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결국 포기하고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4개월 동안 저는 국밥집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아내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아내가 결혼 생활에 지쳐 요양 중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놀러 다니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국밥집 아줌마는 제 성격을 잘 맞춰주더군요. 제가 욱할 때는 먼저 물러나고 싸울 일이 생기면 양보해서 다툴 일이 아예 없게 만들어줍니다. 화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서야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제 기분에 맞춰주는 모습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아줌마가 저를 위해 참고 희생한다는 걸 눈치챌 정도로 알면서도 그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제 성격엔 어리고 예쁜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성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자식이 있지만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 혹시 저랑 재혼하게 되면 제 아이도 친자식처럼 잘 키울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다르게 애교도 많고 저한테는 참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연락도 없이 본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 아이 잘 키우면서 살아보자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다시 해보자고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이혼하고 국밥집 아줌마와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